2001년 할 9천에 의해서 우주로 쫓겨났던 한 남자가 무려 1000년 뒤 다시 눈을 뜹니다. 이건 단순한 SF가 아닙니다. 아서 클라크가 인류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, 3001 최후의 오디세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책 읽는 원식입니다. 드디어 아서 클라크의 이 오디세이 시리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. 2001, 2010, 2061 그리고 요 3001 최후까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리즈 마지막인데요. 이거는 무려 3000년입니다. 이거는 그래, 전작인 세 번째인 2061은 제가 살 수 있겠죠. 그때까지는 살 수 있어. 가능성이 있어. 왜냐면 그때 제 나이가 한 70대 중반일 테니까. 근데 3001은 못 살아요. 요거는 제가 살려면 거의 한 1000살? 우리 막 장난으로 얘기하는 약간 그런 1000살? 요 정도. 자, 요 아서 클라크의 요 3001 최후의 오디세이는 1997년에 출판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 30년이 조금 안 된 그런 책이고요.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첫 작품에서 데이비드 보우먼이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로 나오잖아요. 그런데 할 9천에 의해 우주 공간에 벌어졌던, 죽었던 걸로 생각됐던 이 프랭크 풀이 1000년 후 이 3001년에 얼음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.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그때 이제 인류는 그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요. 프랭크 풀은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프랭크 풀은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공간에서 또 완전히 다른 문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. 프랭크 풀은 3001년의 세계에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그 문명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막 옛날에 요 프랭크 풀이 그 전에 살아 있었을 때 그 이야기들 보면서 막 역사책에서 봤다 막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나오기도 하고요. 요 3001년에는 우주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구 궤도를 따라 지어진 아주 거대한 우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더 타워라고 불리우는데 이거를 통해서 막 인간이 자유롭게 우주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인간의 삶은 비약적으로 개선이 됐고 인류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나라 개념이 이제 사라진 상황이죠. 그러면서 이 프랭크 풀이 다시 우주로 탐사를 나가는 그 과정이 여기서 그려지게 됩니다. 그리고 주인공인 프랭크 풀이 21세기 인간의 시선으로 3000년대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경험하고 또 인간을 위한, 인류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도 내리게 되는데 그거는 책을 보시면 되고요. 이 책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류의 진화를 냉정하면서도 낙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. 비관적이지 않아요. 낙관적이에요. 재밌습니다. 그래서 아서 클라크의 특유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좀 정점으로 찍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. 과연 1000년을 건너뛴 인간이 그 당시 현대 문명을 접했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, 이것들도 잘 묘사를 하고 있고, 그래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. 또 전작들에서 계속 인류의 진화에 개입했던 이 모노리스가 이번 작품에서 드디어 본질과 목적을 드러내게 되는데요. 모노리스는 외계 지성체가 만든 지적 생명체의 어떤 관찰과 개입을 위한 도구였지만 이 모노리스 자체도 완벽한 존재가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. 또한 이 책에서 할 9천과 이제 병합이 된 데이비드 보우먼이 나오거든요. 할맨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프랭크 풀이 할맨의 조언을 통해서 인류가 더 이상 외계 존재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모노리스의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게 됩니다.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인류의 어떤 자율성 선언이다 라고 읽힐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할맨이 다시 등장하는 게 되게 재밌죠. 그러니까 아서 클라크가 이 책을 쓰면서 이 4개는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연결이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할 9천이 데이비드 보우먼과 병합이 돼서 할맨이라는 존재가 되고 그 할맨이 인류를 지키는 쪽으로 기울이는 그 과정,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인간과 모노리스 사이의 중재자였다면 그런 역할로 기울이는 게 낙관적이고 어떤 인간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. 이 3001 최후의 오디세이는 단순한 우주 모험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방향성과 외부 개입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. 특히 아서 클라크는 이 작품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속박할 수도 있다는 이중성을 표현하기도 하죠. 이 책은 이제 전작들보다 확실히 철학적이고 조금 내성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. 직접적인 액션보다도 미래 세계에 대한 이제 관찰이나 성찰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아서 클라크의 그 기술적 디테일이나 우주에 대한 그 표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즉 이 3001 최후의 오디세이는 인간의 기원을 되짚고 인류의 미래를 조망하고 외계 지성체와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는
아서 클라크의 위대한 피날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리즈의 결말이자 현대 과학소설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,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아서 클라크 자신의 답이기도 합니다. SF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질문, 그리고 아서 클라크가 남긴 최후의 오디세이,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까요?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. 대꾸 알죠? 안녕.